제가 63살이었을 때 2달을 보냈습니다. 저는 전 선수로 잠시 활동한 뒤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을 지금 공유하고 싶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제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정말 술이 깨있지 않았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논리적 판단이 영향을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2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받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당장 제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이에요.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오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힘을 다했다. 전에는 자신감이 많았어요. 사기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말씀드리자면 10년 전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함께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베개를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밤새 울었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제가 운영하던 간식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슬퍼하라. 그 덕분에 2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고 결혼한 후에 또한 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당신은 인생에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 제품은 제 큰딸이 추천해줬어요. 첫째, 그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직업으로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지만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운영 끝에 작년 가을 가게가 문을 닫을 때 하고 싶어요. 엄마, 모든 걸 다 하세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가 처음 일한 날들은 매장을 청소하는 데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나를 깨운다. 일어나서 쇼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걱정.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으로 자유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만족해요. 지역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수채화를 배워보세요. 저는 50세가 넘은 후에 배우고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말에 외출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라 하고 싶었지만 해가 지고 집에 가야만 했어요. 돌아오면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가 작업을 공유하고 싶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재밌는 TV쇼를 볼 때 함께 웃는다. 절대, 때로는 일상적인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늘에 갑자기 컵이 나타났다. 2딸이 결혼한다. 저는 직장 생활과 큰딸 돌보기로 바쁘네요. 왜냐하면 둘 다 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고 막내딸도. 저는 외국 회사로 출장을 자주 갑니다. 자주 전화드리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에요. 또는 자녀가 아플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밤에 내가 들은 유일한 대답은 짧은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큰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 집 천장을 올려다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고 죽는 걸까? 갑자기 병이 나서 쓰러지더라도 누가 돌봐줄까? 알아내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항상 무서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채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정수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당신과 비슷한 아내를 소개할게요. 당신은 일찍 일을 시작했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예의 바른 신사는 처음에는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손을 넣었어요.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를 만나면 혼자 있어도 편하네요. 하지만 정미경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요. 사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생각한다. 저는 매우 호기심이 많습니다. 춥고 외로운 11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미경. 카페 첫 방문을 주선. 저는 68세 노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강진호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옷을 입고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 자신감이 더 커집니다. 그는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것을 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한다. 이건 좀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박 선생님, 정말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저는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을 느꼈다. 첫 단어를 들은 순간부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대 소녀였던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건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강진호 선생님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일마다, 그 다음에는 매일.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창문을 열어두세요. 문자 메시지로 환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당신의 건강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진호가. 그는 나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나는 산책을 하고 쇼를 관람해요. 그는 나에게 함께 가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라고 말했다. 인생을 즐기세요. 그는 지식인이었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수호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그 차이점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줘. 주다.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일찍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정숙 씨,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아침 눈이 내리고 있어요. 나는 그의 진심을 보고 싶다. 고백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외로움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따뜻한 말은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시간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아요. 그는 나이가 들면서 팔짱을 살짝 끼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워지지만 행복은 잠깐뿐이다. 제 큰딸 은주가 그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평소와 달리 주말에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는 와서 눈을 떴다. 엄마, 당신은 누구세요? 만나는 사람은 모두 인맥이 있는 사기꾼입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병이 걱정입니다. 반대. 이런 상황이 30년 동안 지속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를 키웠지만 너는 내 행복을 앗아가려고 했어. 같은 딸과 처음으로 대화하는 것이라서 슬프네요. 내가 키웠고 지금은 내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큰딸은 팩스를 보내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도 강진호 선생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잘생긴 남자의 모습을 한 노인. 제목 결혼 사기 조심하세요. 그것은 기사입니다. 자발적 진술에 참여한 사람은 강진호입니다. 씨앗. 그렇지는 않지만 노년도 비슷하다. 사기꾼들은 여성의 부를 노린다. 가지다. 콘텐츠가. 엄마. 적어도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부유한 남성을 노리는 여성들을 보세요. 딸아이의 말에 사람이 많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해요.
당신에게 조언해준 강진호 씨는 사기꾼입니다. 아니다. 저는 제 딸이 제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질투하는 듯이 큰딸이 만류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강진호를 좋아한다. 나는 은주를 만났고 그녀의 의심은 지나쳤다. 고려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도 봄이 온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며칠 후 내 어린 딸이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려사항. 두 자매는 고스톱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은주가 은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던 것처럼 당연히 제가 그것을 이해시켰죠. 바빠서 연락드릴 수 없었습니다. 말썽꾸러기였던 내 딸아이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더 많이 본다. 엄마 너무 슬퍼요. 그 사람 집이요. 당신은 거기에 가서 당신의 아이를 만났나요? 최소한 딸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나는 의심에 상처를 받지만 반면에 그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강진호. 내가 딸의 의심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이해했습니다. 마치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만 우리는 조금 정숙 씨,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면 당신은 20년은 젊어 보였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진심을 느낀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나는 우리가 소녀들을 만나는 것이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사위와 손주들을 만나기엔 아직 이르네요. 먼저 딸들과 저녁을 먹읍시다.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주말까지 기다리고 싶다. 나는 아침부터 너무 기뻐서 집 전체를 청소했다. 오랜만에 진한 화장을 했는데 강 선생님, 약속 시간 1시간 전 전화가 울렸는데 목소리가 특이했다. 정숙 씨, 정말 떨려요.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바로 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대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약속은 다음 시간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 가족은 그것을 사고로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맞죠? 나는 내 딸들에게 내 약속이 어겨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은주는 내가 말을 하자 투덜거렸을 뿐이야. 엄마, 지금 상황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나요? 모두가 은주를 의심한다. 저와 강진호 선생님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의 조카를 내 집으로 데려가세요. 이번 주말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강진호예요. 목적은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재미있는 모드 게임을 즐겨보세요. 그것은 내 손주들의 순진한 미소를 통해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화를 낼 수 없어도 은주는 속으로는 화가 나 있어. 미스터 헤이트와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도 강진호가 한번 써봤을 때 CC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등록할 예정이다. 딸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법을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결혼한 뒤에 천천히 서로를 설득해보자. 정숙 씨, 당신은 당신의 일을 잘했어요. 이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호사스러운 결혼식보다 친절한 마음이 더 낫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의 제안은 나를 약간 두렵게 했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은 나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내 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인간이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진호의 진심. 진호야, 나 정말 녹는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끝에 있는 진호예요. 그의 의견. 나는 12월 위 어느 추운 날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시청에 가서 결혼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알립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길을 걷다 보면 가슴은 20대의 손과 비슷해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내 딸들을 사랑한다. 이번에는 내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 이제 우리는 합법적입니다. 행복한 평생. 진호와 정숙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점심 식탁에 작은 고리가 있습니다. 귀중한 다이아몬드를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일반적인 은반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함을 선호한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딸들에게 전화했다. 결혼 등록. 나는 당신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먼저 의논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비명과 같았다. 제 딸 은지가 귀가 아프네요.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머니께 전달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신은 우리를 고려하지 않아요. 딸이 예상보다 빨리 응답했어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결혼식 일주일 후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씨씨는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것을 꺼냈습니다. 교회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 저건 꼭대기층에 있는 집이에요. 추가 엘리베이터. 저는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효과가 없어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여기가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일시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문을 열면 매우 좁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어두운 공간. 제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곰팡내가 났어요. 어떤 곳에서는 벽지가 찢어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깨끗했습니다. 새롭고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 삶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여긴다. 강진호 씨 가족분들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아요. 정숙 씨, 익숙해질 거예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돈을 좀 잃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반찬에 대해 물었다. 매장 비용은 얼마인가요? 별 생각 없이 정리해서 4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의 눈빛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마치 계산하듯이 바뀌었어요. 즐거운. 4억 5천만은 적은 숫자이다. 지금은 돈을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이 은행의 이자율은 다른 은행보다 낮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디에 투자할지 찾아내는 게 좋은 생각이에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진호는 멈추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은 진호였다. 불편함을 느낀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채팅하지 마세요. 일어서고 싶지 않은데 왜 갑자기 일어서고 싶어지는 걸까? 나는 잠이 들며 생각했다. 잠겨 있습니다. 큰딸 은주의 경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엄마,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을 노리는 결혼 사기가 많아요. 진정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딸이 한 말은 너무 걱정스러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아침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은행 계좌를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의 은행 계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도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숙 여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호, 날 좀 쉬게 해줘. 시시의 돈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돈을 아는 듯이 끈기 있게. 그것은 마치 사냥개처럼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수색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통장을 검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숙 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재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렇게 주저하시나요? 저는 평생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죠.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저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배워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가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우표를 주었다. 그 당시 진호는 매우 나빴습니다. 저는 그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욕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섰을 때 진호는 내 휴대폰을 가져갔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랐고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정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이 사람이 정숙이에요? 만약 갑자기 아플 경우 가족에게 알리세요. 나는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긴 한데. 반면에 그는 나를 무척 아껴준다.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나서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자 진호가 나에게 말했어요. 저는 종종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습니다. 특히 딸이 전화하면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먼저 대답을 듣고 대화를 간단히 끝냅니다. 집안에서의 삶도 점점 더 통제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는 것 같아요. 화요일에는 수채화 수업에 갈 수 없어요. 금요일에는 노래 수업도 빠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노년층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요즘 세상은 혹독해요. 그런 곳에 오게 되면 정숙 씨, 사기꾼들이 당신에게 다가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나는 새장 속의 새처럼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저는 휴대폰으로 진호로 시작했습니다. 수신 텍스트 검열.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미용실에서 누군가를 멈춰 세웠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거야? 그가 나에게 빌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좌절감이 그 수준에 도달하면 나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나는 내 유일한 거주지였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다. 그것이 이유인데 저는 30년 넘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는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접 재배해서 먹습니다. 정원 소녀들이 자란 방과 진호는 주변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집을 좋아해요. 이 자세를 계속하세요. 나는 살고 싶어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은 아니다. 진호의 감정.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요. 그때서야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등이 가려워요. 내 딸이 왜 당신이 반대하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는 임대료를 내기 위해 건물로 갈 것입니다. 진호 씨. 그는 나를 맞고 나서 가겠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여성보다 남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형 주택 소유자. 걱정되신다면 월세를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 옆에서 코를 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호의 잠을 지켜보세요. 걱정하다. 나는 영향을 받았다.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그런 거야.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충격적인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서야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 오는 날입니다. 오후에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1층 세입자가 김 여사가 예상치 못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내가 상자를 열자마자 할머니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 보세요. 박 씨, 저의 새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 남편이 지난달에 집세를 냈어요. 재무책으로 이동. 제가 보냈는데 당신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저는 월세 계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다른 세입자들은 확인해보니 모두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찾아 나선 이진호가 바로 답이다. 그는 나에게 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통장을 움켜쥐고 있었다. 확인해보세요. 집 2개월 임대료 5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속은 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아이디어를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양의, 진호의 감정. 당신이 보여준 따뜻한 말과 배려와 애정. 이 모든 게 농담이야? 점심. 준비 중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긴장되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진호 씨에게 이것이 우리 건물이냐고 물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월세 계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예상과 달리 진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니, 더 좋아 보여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가볍게 여기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그것이 내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것처럼 먹어라. 대화 중간에 진호가 갑자기 자신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꺼냈습니다. 빚이 많아서 3천만 원이 당장 필요해요.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두가 매칭 퍼즐. 진호가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내 자산은 특정 개인에 의해 감시받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진호예요. 씨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TV를 보고 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밤새도록 생각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를 떠나야 하나요? 새벽녘인 것 같아요. 나는 차에서 내렸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진호 씨, 저는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여가 시간에 은행에 갔다. 지점장과 회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20년 넘게 거래에 참여해왔습니다. 은행장에게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알게 되자 몸을 떨었다. 지점장의 표정을 표현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좌에 즉시 비용을 지불합니다. 잠시 멈춰서 남은 돈을 새 계좌에 넣으세요. 각 전환한 후로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가 귀하의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점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고 한다. 사람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부동산 분야로 옮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내 통장을 바꾸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실행하세요. 당신의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을 떠나시나요? 그날 밤 문제는 진노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뭔가를 깨닫는 건 흥미로운 일이죠. 그는 나를 알아차리고 꽃까지 사줬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그의 미소는 애정 어린 것이었다. 내가 말하는 방식조차도 숨기기 위한 가면과 같아. 나는 아픈 척하고 싶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진호. 거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나는 전화로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듣는다면 해당 건물은 최소 7억 원의 보증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만 더 버티면 사람들이 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건 불과 2달 전에 등장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사랑스러운 고백을 한 사람. 그 말은 믿을 수 없네요.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보살핌, 애정, 사랑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목표는 내 재산이다.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나는 화내지도 부끄럽지도 않게 울었다. 즉각적으로 멸시받는다는 느낌. 저는 딸의 경고를 무시한 직후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바보야. 그게 그들이 그런 이유야. 나는 직감적으로 그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빨리 나갈 수 없어. 진 씨는 다음 날 아침에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일찍 집을 떠났다. 그가 문을 닫자 나는 재빨리 나갔다. 나는 재빨리 짐을 싸기 시작했다. 꿀벌의 중요 문서, 남편과의 사진, 또한 30년 전이 귀중한 기념품도 몇 가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시간 내에 가져갑니다. 작은 상자 안에. 떠나기 전에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다. 저는 그것을 2달 동안만 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살았지만 이곳에 대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떨며 도둑처럼 달렸다. 그 광경은 안타까웠지만 그것이 유일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의 길이었고 나는 큰딸 은준의 집으로 갔다. 나는 차를 타고 진혼의 집으로 갔다. 저는 우리의 협력이 종료되었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하위 세입자를 고용하겠습니다. 에서 제가 보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업무의 책임을 맡겠습니다. 다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은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서 껴안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 나가요. 다행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은주 손해는 잘 모르겠어요. 전화가 항상 울리는 것 같아요. 울립니다. 진호. 저는 사과와 탄원을 담은 편지로 시작했습니다.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돈에 대한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탈출하면 당신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사기로 인해 내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았으니 전화 주세요. 어린 딸 은지와 얘기 나누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날 나는 은지에게 연락했다. 저와 2딸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가.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안전하자. 딸들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진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내 발언은 경찰관을 놀라게 했다. 숨길 수 없어요. 진호는 확신합니다. 강진호 대신 임성철. 여행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부유한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하다. 나는 부정행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자산이 손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놀라다. 저는 월 500만 원짜리 집을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난 그냥 잃어버렸던 것 같아. 딸아이를 계속 방해하면, 너무 무시하면 집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 진호는 분명히 인천 호텔에서의 임성철, 제가 보도한 것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다. 경찰, 체포 당시 다른 여성의 도장, 또한 일부 문서는 위조되었습니다. 테스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검찰은 임성철의 범죄 사실을 수사 중이다. 나는 그 역사를 비밀로 유지했다. 그가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을 여행하세요. 나는 많은 여성을 속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피해자는 저와 마찬가지로 60대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개념, 법정에 선 여성들, 추가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들을 법정에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을 보자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모이는 감각이 없다. 모든 것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달콤한 말과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그녀는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한 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상황과 같습니다. 마치 단독주택에 사는 것 같아요. 돈 빌린 탓에 3억 원을 잃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몸서리를 쳤다. 나는 빨리 그것을 깨달았다. 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운이 좋다고 믿는다. 한 달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임성철이 판사의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징역 8년. 피해의 정도와 영향의 심각성이 형을 선고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징후도 없다. 그래서 임성철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감을 유지했다. 터무니없게도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는 그것을 외로움을 달래는 데 사용했어요. 뻔뻔스러운 말의 법정. 강한 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 범죄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법정이 끝난 후 고개를 끄덕이다. 제 식사는 피해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당혹스럽더라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열었다. 슬픈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 가운데 한 장로가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 보세요. 나는 제안했다. 나도 행복해요. 나는 처음으로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혼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밤을 보냈다. 이상임성철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잠을 잘 못 잡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기분이 편안해진다. 지난 몇 달을 검토하세요. 당신은 외로워서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결정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한 달 후에야 제가 그 지역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에 대한 금융사기 예방. 프레젠테이션. 나는 내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감하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녀들은 그것이 상당한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외로움에 휩쓸리지 마세요. 지호는 결혼하기 전까지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흐름. 얼마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회의적이 되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내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딸과 전보다 더 자주 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을 방문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여행을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세요. 나는 이상은 두렵지 않지만 책은 두렵다. 독서와 그림 그리기로 여가 시간을 즐기세요. 당신은 주관화 수업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데이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그는 웃고 있다. 저는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잘못된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나는 배웠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의 두 달은 비슷하다. 비슷한. 임성철 씨는 아직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나는 매번 깨어날 때마다 내가 집에 있고 침대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신은 안전하게 잠들었습니다. 나는 더 차분해진 것을 느낀다. 나는 마침내 작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제주도 투어. 나는 딸들과 손주들을 포함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위의 온 가족.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해왔고 마치 가족 같아요. 내 마음은 소중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고 해변을 따라 걷다가 갑자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노인복지시설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제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노인들에게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저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 그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결혼한다. 우리는, 특히 우리 나이에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가지다.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로 인해 또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경험도 중요하죠.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서 그리고 저는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 사진을 찍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홍보를 활용하면 여러분에게 더욱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박정숙의 용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고백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양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비슷한 인터뷰가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해요. 당신들은 종종 비슷한 장소에서 오는군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재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결정. 저는 적어도 3년 동안 재혼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에게 조언을 구했고 데이트 후 법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반찬을 미리 몇 가지 사두는 게 좋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도 저는 한 달에 2번 구독해요.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세요. 나는 그들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있다. 슬픔을 달래는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강제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건강한 방법입니다. 저는 65번째 생일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삶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존 전화기를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바꾸세요. 저는 초기 과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스마트 교실 운영. 한 번에 한 단계씩 시작해 봅시다.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됐어요. 좋아하는 유튜브 쇼를 시청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엄마, 저는 지금 음악 듣고 있어요. 당신은 변화했습니다. 딸아이가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네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칩니다. 밤에 혼자 사는 때도 있어요.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만들다. 하지만 나는 그 느낌을 즉시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제목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운명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느 날 믿음직한 동반자가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의 깊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내 실수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후회는 교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 느낌을 재빨리 부인했다. 나는 외로움을 다루려고 하면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인생에는 그것이 일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때 저는 제 딸들이 제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객관적입니다. 나는 특히 시각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라. 일반적으로 제목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3년의 연애 끝에 그 사람의 재정, 친구 및 가족과 관련된 결정, 상태, 건강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 이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제가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네요. 누군가와 함께 있기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이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행복할 수 있어요. 65살이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저는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진호의 얼굴이, 임성철의 얼굴이 꿈에 나올 때가 있다. 대개 잠을 잘 때 나타납니다. 나는 보통 찬땀을 흘리며 깨어나지만 그것도 내 삶의 한 측면이에요. 오늘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실패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일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외로운 노년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의지하라. 당신이 이것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언급된 주제, 이 영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인간이 경계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가 늘어납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능력입니다. 정보, 설정을 하시면 매주 콘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